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주문. 네. 제가 오늘 일요일 날인데 서울에 집에 갔다 제가 주말 부부로 지금까지 한 십몇 년 살면서 저녁 때 막 글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주말 부부 해가지고 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되면은 자식들도 전부 다 분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조금 좋은지 제가 있는 데가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글 쓰는데 막 집중해가지고 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 가기 전에 8월 달에 이사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8월 전에 그러면 이거 강의 시간도 출판도 한 7월 달에서 8월 달이면은 아마 강의 끝나고 출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막 제가 막 그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이 PDF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 글을 이렇게 옮기고 맞춰보고 확인하고 또 틀린 거에서 바로 잡고 어떤 경우는 솔직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마지막인데도. 그러면 그거 고치느라고 그냥 하루 온종일 또 시간 보내야 되고 하다가 또 글자도 빼먹고 어떨 때 여기에 한문 글자 잘못 쓰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책에 나가는 거는 뭐 다 거의 시정을 했어요. 제 아는 그 후배들이 계속 교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 자기 글은 자기 글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표면에 여기에 있는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글을 보기 때문에 이 틀린 글이 안 보여요. 제3자가 2명, 3명이 교차로 해서 그 수정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나타나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걸 다 메모를 좀 해놨다가 저기를 하거든요. 교정을 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나서 오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글자가 좀 틀린 것 같다. 어떤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얼마든지 문자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했을 때 뭐 여러분의 의견을 다 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는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토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구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구토 후에 가려금수하고 막 물을 마시고 싶은죠. 여기에 근데 탐음이라는 걸 또 강조를 했어요. 가려금수하면 되죠. 토후에 가려금수자.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하다. 물 마시는 게 탐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령산이 아니라 할 때는 문수탕이가 앞에 나왔던 거죠. 겸해서 약간 감기 걸렸거나 맥기 나고 두통 있을 때 쓸 수가 있다. 요런 거듭 나왔기 때문에 강의는 뭐 다시 안 하겠습니다. 문습의 마왕 감초, 생강, 속고,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대청령탕 비슷하게 해다가 그 조개를 끓인 물을 마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써보지 않아서 그냥 문자상으로만 여러분들 해석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마왕도 쓸 수 있다는 거. 뭐 대단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그냥 진짜 완전히 뭐 요즘 말로 이제 깜놀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 처방이 과연 내가 쓸 수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 보통 변적으로 마왕을 갈증 나는데 쓸 수 있습니까? 쓴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내포됐을 때 완전히 오령산으로 대청령탕 백호탕 넘어간 게 아니죠. 표증이 있으면서 그래서 미풍이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벌써 긴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통도 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대청령탕이라든가 마왕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은다. 표증이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다가 문습을 갖다가
조개류를 딱 갖다가 한다는 거 대단한 거죠. 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건국 토역하면서 자, 토역하는데 연마를 한다. 가래라든가 침이라든가 어떠한 담 같은 거를 계속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토연말에는 약간 발작적인 개념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내뱉는 게. 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중년이 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저도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는 가래가 나오거든요. 가래는 뭐라 그랬죠? 불순물이에요. 내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불순물, 담이 생기는 거지. 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칵칵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한 거죠. 계속 뱉어내는 거죠. 일단은, 자, 반화 건강산으로 치료한다. 근데 우리가 이 처방 못 외우거든요. 이거 뭐 반화 건강산 못 외우죠. 그냥 이진탕으로 상황에 맞춰서 건강을 하면 돼. 이와 같은 증상은 담음의 예후에, 담음의 증후에 불과하나 반드시 본방을 쓸 필요가 없다. 이진탕류로 치료하면 된다. 다만 이제 썼는데 치료가 되지 않거든. 일단은 오수유탕으로 쓸 수가 있다. 왜냐면 토연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병인이 흉중에 천식이 있는 것 같은데 천식이 아니고 구토증 같은데 구토를 안 하고 딸꾹질 하는데 딸꾹질 아니해서 철심 심중에 그냥 심중에 이 소리 있죠. 철이라고 하는 건 심중에 괴계연이 문해하자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쓰면은 그리고 연자를 이렇게 쓰면은 문해하를 형용사라 그랬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괴계라고 하는 건 몰라도 돼요. 문해하가 중요해요.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게 문해하예요. 일종의 관용구예요. 문해하라는 거는 문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슴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얘기할 수 없는 거. 답답하고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 세 개의 증상이 바로 이거였죠. 형용해 놓은 거예요. 숨이 찬 것 같은데 안 차고 구토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딸꾹질이 있는 것 같은데 딸꾹질 안 하고 그게 바로 괴계연, 그러니까 철심중 괴계연 문해예요. 이 증상 밖에서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럴 때 자, 생강반화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이진탕 정도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사천불천, 사구불고, 사월불월자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 철심중 괴계연 문해하의 정황이 된 것이다. 동류의 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같은 증상은 담음의 조짐에 불과하니 이진탕류 치료하고 만약에 몸이 열이 있으면은 석고, 죽여, 시자를 가한다. 여러분 그 금원 4대 가운데 단계, 주단계 같은 분이 그 이진탕의 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계가. 담음의 병도 쭉 뭐 풍담, 습담, 뭐 주담 하면서 열담, 조담, 한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이진탕 가지고서 처방을 한 수십 개를 만들어냈어요. 20여 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종의 변증에 의해서. 몸이 냉하면은 이진탕에다가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분들도 처방 하나, 두 개 가지고 담음을 통해 가지고 득의한 분이에요.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보증이기탕에는 불의의 명처방은 소화기 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병증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보증이기탕뿐만 아니라 정서이기탕이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도 보증이기탕 하나 가지고서 수많은 변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렇게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상한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서 변증을 발전시켜 버리면은 처방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건구하고 마른 딸꾹질을 하면서 얼하되 수족이 걸랭하다, 수족이 냉하다 이럴 때는 귀피탕으로 치료한다. 귀피는 알고 보면은 귀피 생강 딱 단방약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죠. 과연 이것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가? 네. 내가 들으니 건구, 애역은 다름이 아니다 하니 이게 아마 의존공감에서 나온 것 같아. 아, 예전에 어떤 그 후배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을 써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답은 안 드렸는데 이 뒤에 가면 나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아마 의존공감에서 내가 추려 쓴 것 같아요. 얼과 건구와 뭐 다른 게 아니다. 예. 거의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의존공감에서 봤는지 그 상한 전생집에서 봤는지 그거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 수족거리 건구 얼보다 심하나 처방을 비껴서 처방을 헤아려서 이렇게 돼 처방을 비껴서 고려해 보면 건구 얼자는 주증이요 수족 걸자는 객증이니 처방의 기준은 처방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수족거리에 있지 않고 일단은 건구 얼에 있다. 왜? 처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수족거리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예, 건강이라든가 부자 같은 거로 쓸 수가 있죠. 예.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다만 조문에 근거했을 때는 수족거리 중요한 게 아니라 건구와 얼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수족거를 지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공부해보죠. 생각해보죠. 수족거는 왜 생기는가? 열을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백호탕에도 흉중에 열이 꽉 뭉쳐있으면 발산하지 못했을 때 골증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승기탕에도 있어요. 대승기탕에도. 또 식체. 우리가 속이 꽉 막히면은 음식 먹고 체하면은 손발이 찬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한수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또는 기가 울체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조문에 건거전 다소 어느 정도 수기가 있다. 그러나 담음에까지는 이루지는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는 담음이 들어갔지 않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건구역질하고 약간 얼이 있으면서 수족이 냉할 때는 그냥 곽평정리상인가 향사육근자탕. 예, 요것도 제가 모르고 이렇게 썼었어요. 예, 근데 어떤 후배 한 분이 요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해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예, 너무 고맙고 하다 보면 눈도 침침하고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사육근자탕.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처방들이죠. 예, 예, 쓴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열을, 식체, 한수, 기울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수족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발이 차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재를 써야 되고 부약론을 써야 된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거죠. 예. 식체가 됐을 경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제를 쓰면 되죠. 예, 평이산을 쓸 수도 있죠. 그럼 손발이 따뜻해지거든요. 자, 기가 울체됐을 때는 곽향정지탕이나 계지탕에서 백작약 빼고 거기다가 소엽 진피 같은 거 얼마든지 집어넣고 쓸 수가 있죠. 한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예, 진무탕이라든가 쓰면 되고 열울체 됐을 때가 문제죠.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 종류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족걸 몸이 차다 근데 그냥 뭐 대승기탕 쓰면 난리 나죠. 여러분 대승기탕 쓰면 몸이 따뜻해진다니까요. 예. 대승기탕은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조열, 내부에 있는 조열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그 결과인 거죠. 그러면은 진무탕 먹는다 해서 몸이 막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의 냉증이 소실되면서 우리 몸은 정상의 체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경도 독보에서도 병독발이 전기독, 병독이 제거되면 전기가 회복된다 그렇게 쓴 거죠. 예전 사람은 병독을 치료하는 데 있지 전기를 회복하는 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독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전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방가의 이론에 따르면. 예, 그것을 알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후세방을 우리가 배우면은 보인다는 거, 후세방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